이 연필향나무의 열매, 요 연필향나무의 열매는 많은 새들이 즐겨 먹죠. 새들이 아주 즐겨서 맛있게 잘 먹는데, 새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토끼도 먹고 또 여우도 먹고 너구리 같은 그런 동물들도 이 향나무의 열매를 아주 즐겨 먹고 있습니다. 이 향나무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자연 상태에서는 발화가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나무의 열매를 새가 따서 먹은 뒤에 열매 속에 들어있는 딱딱한 씨앗이 위장 속으로 들어가서 위장 속에 있는 위액에서 분비되는 강력한 산 성분에 의해서 화학적 반응을 일어나서 씨앗의 발화가 약 3배 정도 잘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새나 동물이 요 향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배설된 향나무의 씨앗들은 훨씬 더 발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측백나무과의 향나무하고 향나무 앞에 연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연필향나무, 이 두 종류의 향나무를 서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필향나무나 향나무들은 보통 자연 상태에서 열매가 떨어져서 씨앗이 잘 발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연필향나무나 향나무의 열매를 새들이 먹고서 그 열매가 뱃속에 들어가서 위장을 거쳐서 나온 씨앗, 그 씨앗만이 발화를 잘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필향나무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캐나다의 남동부 지방하고 미국의 동부 지역, 그리고 멕시코만에 널리 분포하여 살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연필향나무입니다. 연필향나무인데 우리나라에는 1930년도경에 도입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중부지방 이남 쪽에 거의 100여 년 가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연필향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이 자라고 있는 아메리카산 연필향나무가 우리 주변에 흔히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필향나무의 목재, 이 목재에서는 향긋한 향기가 나면서 나뭇결이 아주 곱고 부드럽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필향나무의 목재는 칼로 깎기도 쉬우면서 분홍색에서 갈색빛을 띠는 붉은색 심재는 매우 가볍고, 그리고 나무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 때문에 연필을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이므로 연필향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향나무하고 연필향나무는 둘 다 향나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나무는 학명을 보면 두 나무가 원산지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향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 원산지인 향나무는 학명이 주니퍼루스 차이넨시스, 그래서 차이넨시스가 들어가서 중국이 원산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 향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에도 살고 있고
미얀마에서도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향나무입니다. 그래서 향나무는 동양의 나무이고 동아시아의 나무이고 연필향나무는 아시아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 아메리카 쪽이 연필향나무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연필향나무의 원산지는 학명을 보면 주니퍼루스 버지니아나. 이 버지니아나라고 하는 말은 버지니아 지방에서 흔히 만날 수 있다. 버지니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주의 이름이죠. 그래서 미국의 버지니아주 근처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연필향나무다. 그래서 연필향나무는 미국이 원산지이고 향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원산지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나무는 이렇게 잎이 두 가지 종류가 함께 피게 되는데 함께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잎은 부드럽게 보이죠. 이 잎은 날카롭고 뾰족하게 보이는데 이러한 날카롭고 뾰족한 바늘처럼 뾰족한 잎이다 해서 이것을 바늘잎이라고 한자로는 침,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맞는 침, 그 침을 닮은 잎이다 해서 침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늘 같은 잎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바늘잎이라고 하고 이 잎은 보면은 생선의 비늘을 닮았다. 그래서 생선의 비늘이라고 하는 인자를 쓰고 잎이라는 엽을 써서 인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늘을 닮았다. 생선의 비늘을 닮았다 해서 비늘잎이라고 해서 이렇게 잎이 동글동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요 향나무는 우리 동양이 원산지인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향나무의 가지, 이 가지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고 가지를 덮고 있는 인엽이라고 하는 비늘잎의 끝부분, 이 끝부분을 보면 끝부분이 둥글둥글합니다. 둥글둥글하다. 끝이 둥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연필향나무의 비늘잎은 보면은 가지가 있고 가지를 덮고 있는 요 비늘잎들, 요 비늘잎 하나하나의 비늘잎들의 끝을 보면 가지의 끝을 보면 가지의 끝 부분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비늘잎이 이렇게 두 개가 마주 달리지만은 서로 대칭해서 십자 대칭한다. 십자 마주나는 십자 모양의 마주 달리는 잎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끔 이것이 세 개씩이 달리기도 하는데 이 가지의 끝에 달려 있는 비늘잎의 끝은 이렇게 뾰족하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의 끝이 비늘잎의 끝이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으면은 향나무 앞에 연필자를 붙인 미국이 원산지인 연필향나무이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동양이 원산지인 연필을 뺀 향나무는 이렇게 끝이 뾰족하지가 않고 둥글둥글하다. 그래서 둥글둥글하면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향나무이고 연필향나무는 그 끝이 뾰족하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요 바늘잎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요 부분이죠. 여기는 비늘잎이 있고 좀 크게 보여줘야지 알겠죠.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은 바늘잎이고 요건 비늘잎인데 요 바늘잎을 보면은 바늘잎의 배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 줄 내지 넉 줄로 배열이 된다. 그래서 바늘이라는 침자를 쓴 침엽, 우리말로는 바늘잎은 하나, 둘, 셋, 넷 넉 줄로 배열이 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 원산지인 연필향나무인데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향나무, 동양이 중국과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향나무는 요 잎의 배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흔히 3개씩이 돌려 달린다. 한자로는 윤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3개씩이 돌려 달리거나 아니면 2개의 잎이 이렇게 마주 달린다 하는 이러한 3개씩이 달리거나 2개씩이 달린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향나무 인대반에서 연필향나무는 그 잎의 배열이 넉 줄에서 6줄로 배열이 된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었을 때도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는데 연필향나무의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숫꽃의 모습은 두 나무를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숫꽃은 이러한 길쭉한 갈색을 하고 있는데 암꽃의 모습에서는 두 나무를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암꽃도 이렇게 가지의 끝부분, 가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꽃이 하나씩이 달리고 이렇게 가지의 끝부분에 꽃이 하나씩이 달리는데 이 꽃을 우리들은 암꽃의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 꽃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했을 때 여러 개가 있을 때 이삭이라는 말을 붙여주는데 이 꽃이 우리 눈에는 한 개의 꽃이 핀 것 같지만은 한 개가 아니라고 학자들은 본 것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한 개의 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이다 해서 암꽃 이삭이라는 말을 붙여주고 이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1mm에서 2mm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눈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향나무를 볼 때 이 연필향나무를 볼 때 이 꽃의 크기가 1에서 2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이 꽃이 눈에 보일 턱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을 대부분 못 보는데 아는 사람들 눈에는 이 꽃이 보입니다. 이 꽃이 보이는데 이 암꽃 이삭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요 커다란 요거 하나, 또 요거 하나 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의 한자로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비늘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 인편이라고 할 때 인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생선의 비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선의 비늘의 조각이다 해서 우리말로는 그냥 비늘 조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4개의 비늘 조각이 있는데 4개의 비늘 조각 속에 동그란 이런 뭐가 개구리의 눈 같은 이러한 것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은 미씨라고 합니다. 미씨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배주라고 씁니다. 이렇게 배주라고 하는 미씨가 이렇게 1개, 2개 해서 미씨가 2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꽃이 1개가 아니라 2개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꽃 이삭이라고 한 거고 나중에 이것이 미씨가 2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고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숫자가 대부분 다 2개씩 들어있다. 씨앗이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미씨의 숫자가 2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2개 있는 것이 바로 연필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향나무의 꽃을 보면은 향나무의 암꽃을 보면 암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연필향나무나 똑같이 가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 꽃에서 보면은 여기 비늘 조각이 숫자는 비늘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커다란 비늘이 하나, 좀 작은 비늘이 하나, 작은 비늘이 하나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넉 장의 비늘 조각 인편이라고 하는 비늘 조각이 넉 장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미씨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배주라고 하는 미씨가 있는데 잘 보면은 이 미씨의 숫자가 조금 전에 연필향나무는 2개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밑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향나무는 밑씨가 배주라고 하는 밑씨가 4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연필향나무는 밑씨의 숫자가 2개밖에 안 된다 하는 요 밑씨의 숫자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서 연필향나무와 향나무는 두 나무는 뚜렷하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열매의 지름도 향나무하고 연필향나무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연필향나무의 열매 크기를 보면은, 열매는 이것을 솔방울 열매라고 합니다. 솔방울 열매라고 하는데, 구과라고 하는, 이게 한자로 구과라고 하는 솔방울 열매인데, 요 지름이 4에서 6mm 정도, 4에서 6mm 정도로 향나무가 7에서 8mm인 것보다는 요 연필향나무는 6mm로 열매 크기가, 솔방울 열매의 크기가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연필향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이고 중국이 원산지인 요 향나무의 열매를 보면, 열매는 지름이 8mm로 열매의 크기가 좀 더 크다. 그래서 열매 크기가 좀 더 크면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향나무이고, 그리고 연필향나무는 이 열매 크기가 우리나라나 동양, 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향나무에 비해서는 열매 크기가 6mm로 아주 작다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향나무와 연필향나무는 열매 모양으로도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연필향나무는 제사를 지낼 때 향불을 피우는 향나무와 마찬가지로 요 목재에서 좋은 향기가 많이 납니다. 이 연필향나무는 목재 자체에서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줄기나 이러한 잎이나 열매나 아니면은 수액에서도 싱그러운 강렬한 향기가 납니다. 연필향나무의 열매나 잎이나 나뭇가지 목재에서 에센셜 오일, 방향류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을 생산을 하면서 이 에센셜 오일로는 비누나 화장품의 향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필향나무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지만 비옥한 곳에서는 매우 빨리 자라며 때를 지어서 모여 살기도 좋아하므로 조림수종으로 적당한 나무입니다. 이 연필향나무의 나무 모양이 아주 단정하고 예쁘죠. 단정하고 예쁘면서 이렇게 높이가 크기 때문에, 높이가 30m까지 자라는 높은 나무, 키가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 높은 생울타리를 만들 때 요 연필향나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연필향나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면서 가뭄과 추위에 모두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지어서 촘촘하게 심어 놓으면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연필향나무는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로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으며, 또 이 나무는 키를 작게 해서 분재로 하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이용을 합니다. 이 연필향나무는 사과나무와 근처에 함께 심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